윤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직장 동료나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영자의 손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는 벽이 있었지만 윤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이야.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영자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따뜻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이영자는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인천 바닷바람이 레이스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69살의 그녀에게 이 시간은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직 집안 식구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이니까요. 영자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남편 성추리와 함께 살던 구월동 아파트에서는 이런 걱정이 없었는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엌 불을 켜자 환한 형광등 빛이 깔끔하게 정돈된 주방을 비췄습니다. 윤지가 좋아하는 모던한 인테리어에 맞춘 하얀 타일과 스테인리스 가전제품들이 반짝였습니다. 영자는 이 모든 것이 며느리의 취향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라면 따뜻한 나무색을 선택했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영자는 작은 소망을 품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어제 미리 손질해둔 시금치와 콩나물, 그리고 준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재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40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첫 번째 끼니를 준비하는 일, 그것이 그녀 삶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쌀을 씻고 있을 때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1살 손자 도연이 화장실을 가는 소리였습니다.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발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도연이는 영자에게 있어 이 집에서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할머니? 도연이 부엌을 들여다봤습니다. 잠이 덜 깬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머, 우리 도연이 벌써 일어났네. 더 자도 되는데. 할머니가 일어나 계시네요. 뭐해요? 도시락 싸고 아침 준비하지. 할머니 도움이 필요하니?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의자를 끌어왔습니다. 할머니 옆에서 계란을 까는 도현이의 모습을 보며 영자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기에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준호와 윤지가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반찬까지 상에 올리고 밥을 퍼담았습니다. 된장찌개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부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 좋은 냄새.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43세 아들은 여전히 영자 눈에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정장 바지에 와이셔츠 차림으로 오늘도 회사에 나갈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면 몸에 안 좋아요. 더 주무세요. 괜찮다. 일찍 자니까. 어서 앉아서 밥 먹어. 준호는 식탁에 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는 아침상은 언제나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때 윤지가 나타났습니다. 36의 며느리는 언제나 완벽하게 화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그녀에게 외모는 곧 경쟁력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윤지의 인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그런 미묘한 차이를 감지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별 고생이 다 있나. 어서 앉아서 먹어라.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자 영자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런 광경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남편 성출이 세상을 떠난 후 겪었던 그 막막한 외로움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도현아, 오늘 준비물 다 챙겼지? 네, 할머니. 어제 같이 확인했잖아요. 그래도 다시 한번 보자. 영자는 도현이의 가방을 열어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색연필, 스케치북, 체육복까지 빠뜨린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도현이도 이제 컸어요. 윤지의 말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에게 너무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챙겨주니까 좋잖아. 그렇지, 도현아? 준호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중재하려 했습니다.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맛있는 도시락 고마워요. 우리 착한 도현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반찬만 넣어줬으니 다 먹어야 해. 이때 윤지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확인하더니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여보, 오늘 회식 있어요. 늦을 것 같아요. 또요?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은행 업무가 바빠졌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모르는 척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시계가 7시 30분을 가리켰습니다. 각자 일터로 향할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잘 다녀오세요. 영자는 현관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엄마, 오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녁엔 일찍 올게요.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와. 윤지는 간단한 인사만 하고 먼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도현이는 할머니에게 뽀뽀를 해주고 아빠 손을 잡고 따라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자는 홀로 남겨진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있는 밥그릇들과 반찬 접시들이 방금까지의 화기애애했던 시간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한 거지.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왠지 모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무언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 묘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 바다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바다 너머 구름들이 조금씩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멀리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분명 비를 머금고 있는 구름들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차리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영자가 처음 변화를 감지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윤지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그녀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 윤지야. 일 마치고 오느라 고생했지. 곧 저녁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게 아니라요. 윤지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음식 냄새가 너무 집 안전체로 퍼져요.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영자의 손이 잠깐 멈춰 섰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요리에서 냄새가 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추리는 오히려 부엌에서 나는 냄새만 맡아도 집에 온 것 같다며 좋아했는데요. 냄새가 많이 나니? 네. 특히 마늘이랑 양파 볶을 때요. 제가 은행에서 고객들이랑 미팅이 많아서 옷에 냄새가 배면 좀 곤란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의 직업을 생각하면 이해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럼 후드를 더 세게 틀까? 그것보다는 아예 냄새가 적게 나는 요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요즘엔 간단한 요리들도 많잖아요. 영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이 냄새나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이틀 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도현이에게 수제 호떡을 만들어주고 있을 때였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며 흑설탕과 견과류를 넣는 영자의 손길은 능숙했습니다. 도현이는 신이 나서 할머니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겠다.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그래, 우리 도현이가 좋아하니까 할머니가 더 기분 좋네. 그때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밀가루 가루들과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도현이 간식은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이건 간식이 아니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예요. 도현이가 대답했습니다. 도현아, 너는 들어가서 숙제해. 엄마가 어머니랑 잠깐 얘기할게. 도현이가 방으로 들어가자 윤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도현이가 요즘 체중이 늘었어요. 학교에서도 급식을 먹고 오는데 집에서까지 이렇게 달달한 걸 자꾸 주시면. 아,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네. 그리고 부엌이 너무 어지러워져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영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평소보다 설거지거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것조차 부담이 되고 있다니요. 앞으로 조심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윤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은 부엌에서 호떡 반죽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손자에게 주려던 간식이 죄라도 지은 듯 느껴졌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영자는 평소처럼 소파 한쪽에 앉아 역사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조선시대 왕이 신하들과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드라마 재밌어요? 도현이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응, 우리 도현이도 보니? 네, 할머니랑 같이 보니까 더 재밌어요. 그때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거실은 공용 공간이니까 방에서 TV 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현이도 숙제에 집중해야 하고 저희도 뉴스 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요.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공용 공간? 네, 거실이니까요. 어머니 방에도 TV 있잖아요. 영자의 방에는 작은 TV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거실에 나와 있었던 것인데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 영자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준호가 말렸습니다. 아니야, 윤지야. 엄마도 편하게 계시면 되지. 우리가 조금 양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각자 프라이버시도 필요하잖아요. 프라이버시? 영자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방에서 볼게. 영자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준호와 윤지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방에 들어간 영자는 작은 TV를 켰습니다. 같은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재미가 없었습니다. 혼자 보는 TV는 왜 이렇게 쓸쓸한지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더욱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남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자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요리할 때는 창문을 활짝 열고 후드를 최대한 세게 틀었습니다. 도현이가 간식을 달라고 해도 엄마한테 물어봐라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거실에 나가지 않고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집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서서히 지워져가는 연필 자국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영자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전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나가보니 윤지가 이미 간단한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늦게 일어나셨네요. 미안해.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괜찮아요. 저도 할 줄 아니까요. 윤지는 토스트와 우유 그리고 과일을 식탁에 올렸습니다. 영자가 평소에 차리던 한식 아침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먹으면 안 되는데. 어머니, 요즘엔 다들 이렇게 먹어요. 준비도 간단하고 설거지도 쉽고요. 준호가 나타나서는 별다른 불만 없이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는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해주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영자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요즘 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괜찮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윤지가 뭔가 말했나요? 혹시 기분 상하신 일이라도.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윤지도 직장 생활하느라 힘들 텐데 내가 더 조심해야지. 엄마 조심하실 게 뭐 있어요? 엄마 집인데. 준호의 말에 영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이곳이 자신의 집일까요? 점점 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여기 있는 게 윤지한테 부담이 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도 눈치가 있다. 준호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침묵이 영자에게는 답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윤지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적응? 벌써 3년이 됐는데? 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으로 이사 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가족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요. 제가 윤지랑 얘기해 볼게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바다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자꾸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그저 불편한 짐일 뿐일까요?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에 대해 진지하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영자는 오후 내내 빨래를 건느라 바빴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베란다에 널어둔 옷들이 모두 젖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빨아서 실내에 널고 제습기까지 틀어놓으니 오후 5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영자는 시계를 보며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어진 저녁 준비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윤지가 요즘 음식 냄새에 민감해한다고 했으니 오늘은 냄새가 적게 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습니다. 재료를 꺼내 손질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다시 보니 5시 40분. 윤지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 일찍 왔네. 오늘 일이 일찍 끝났니? 네, 미팅이 취소되어서요. 윤지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부엌에서 양파를 썰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들어갈 두부도 깍둑 썰기로 잘라놓고 애호박도 손질했습니다. 윤지가 말한 대로 냄새가 많이 나지 않도록 마늘과 양파는 평소보다 적게 넣기로 했습니다. 미영아, 나야. 거실에서 윤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직장 동료나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자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요리 준비를 했습니다. 응, 오늘 일찍 끝나서 집에 왔어. 그런데 윤지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영자는 두부를 자르는 손을 잠깐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미영아, 솔직히 말하면 요즘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영자의 손이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에는 벽이 있었지만 윤지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때문이야.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분이 나가주셨으면 좋겠어. 순간 영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영자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쁜 분은 아니야. 그런데 너무 신경 쓰이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부엌에서 뭔가 하고 계시고 저녁에 들어와도 늘 거기 계시고. 영자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도현이한테도 너무 관심이 많으셔. 간식도 자꾸 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내가 엄마인데 자꾸 끼어드시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야. 윤지의 목소리는 점점 더 확신에 찬 톤으로 변해갔습니다. 맞아, 맞아. 너도 그럴 때 있지? 시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느끼는 답답함 있잖아. 내 공간이 없는 느낌? 늘 눈치 봐야 하는 느낌? 영자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제도 거실에서 TV 보고 계시더라고. 내가 방에서 보시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표정이 좀 그러시더라.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편하게 있고 싶은데.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눈치 보지 않으려고 가족들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모든 노력들이 헛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준호도 처음엔 어머니 모시고 살겠다고 했는데 요즘엔 표정이 좀 그래. 아무래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남편도 사실은 불편해하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말 못하는 거지. 이 말을 들을 때 영자는 정말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마저도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니요. 그동안 준호가 보여준 효성은 모두 가식이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말이야. 어머니가 먼저 나가겠다고 하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체면도 있고. 윤지는 잠깐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맞아, 요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거기가 또 동년배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잖아.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윤지는 통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영자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은 영자는 억눌렀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 수는 없어서 이불로 얼굴을 가리고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착각하고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69살의 늙은 여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구부정한 어깨. 언제부터인가 자신도 모르게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이 서글펐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니는? 방에 계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더라고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준호와 윤지의 대화가 영자에게는 칼날 같았습니다. 윤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연스럽게 남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지? 어머니가 준비하다가 마르신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어차피 요즘 어머니 요리 드시기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런가? 나는 엄마 밥이 제일 맛있는데. 여보도 이제 30을 넘었는데 엄마 손에만 의존할 순 없잖아요. 저도 요리할 줄 아니까요. 영자는 그들의 대화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이불 속에 파묻혔지만 윤지의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어. 스트레스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저녁 드세요. 윤지가 김치볶음밥 해놨어요. 아니다. 배 안 고파. 엄마,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괜찮다. 좀 피곤해서 그래. 먼저 먹어. 준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 아들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동안 보인 그들의 친절과 관심은 모두 의무감이었을 뿐입니다.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는 남편 성추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둘이 함께 그들만의 공간에서 조용히 살았을 텐데요. 새벽 4시 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고 그동안 소중히 간직해왔던 것들을 꺼내봤습니다. 남편과의 결혼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가족사진, 그리고 2장의 중요한 서류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 성추리와 함께 마련한 구월동 아파트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그 아파트는 영자가 결혼 후 평생 모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그 아파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 준호가 7년 전 사업을 시작할 때 빌려간 1억 원의 차용증이었습니다. 당시 준호는 엄마 꼭 갚을게요. 사업이 자리 잡으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원금은 물론 이자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그 서류들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불청객으로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겠다고. 윤지의 바람대로 이 집을 떠나겠다고. 하지만 그냥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당해온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받고 떠날 것입니다. 영자는 새벽 5시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 영자는 서랍에서 꺼낸 2장의 서류를 식탁 위에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등기권리증과 차용증. 이 2장의 종이가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열어줄 열쇠였습니다. 어젯밤 윤지의 전화 통화를 들은 후 영자는 마침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영자는 혼잣말을 하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둔 부동산 중개업소 번호를 눌렀습니다. 새벽이라 아직 영업시간은 아니었지만 우선 문자부터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연수구 구월동 아파트 매매 상담 받고 싶습니다. 연락주세요. 마이너스 이영자. 문자를 보낸 후 영자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오래전 도현이가 할머니도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한다며 가르쳐준 것이 이럴 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툰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며 실버타운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곳의 실버타운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근교의 고급 실버타운부터 지방의 합리적인 가격의 시설까지 다양했습니다. 영자는 그 중에서도 바다가 보이는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추리와 함께 바다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여수 해밀 실버타운 마이너스 이곳이 영자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보니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설도 깔끔해 보였고 입주민들이 정원에서 산책하는 모습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영자는 실버타운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를 적고 빠른 상담 희망에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 살 예정이며 조용하고 바다가 보이는 곳을 원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끼는 홀가분함이 있었습니다. 시계는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영자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도현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를 보는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지는 것이 가장 힘들 것 같았습니다. 응, 우리 도현이.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만들어줄게. 할머니, 오늘은 계란 후라이 해주세요. 엄마가 어제 만든 김치볶음밥이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도현이의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갈등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행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게 해줄게. 영자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계란 후라이를 했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정확히 맞추고 계란을 깨트릴 때도 조심스럽게 했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은 완벽한 계란 후라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할머니 정말 잘하신다. 엄마는 계란 후라이 할 때 노른자가 자꾸 터져요. 도현이의 칭찬에 영자는 뿌듯했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에게만큼은 자신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이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영자 고객님이시죠?
아침 일찍 연락 주셨는데 매물 상담 언제 가능하신가요? 오늘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몇 시쯤 오실 수 있으세요? 10시 정도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그럼 오전 10시에 사무소로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영자는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여수 실버타운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밀 실버타운입니다. 상담 신청해 주신 이영자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시설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언제 견학 오실 수 있나요? 내일이나 모레는 어떨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그 시간이 바다가 가장 예쁘게 보이는 시간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두 통의 전화로 영자의 계획은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파트 매매 상담을 받고 내일 실버타운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이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하셨어요? 아, 그냥. 친구한테서 온 거야. 영자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도 친구들이랑 자주 연락하세요.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가끔 나가서 만나시고 그러세요. 준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윤지의 전화 통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윤지가 나타나자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어머니, 아침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윤지의 인사는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이제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별 말씀을. 가족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영자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는 것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다들 잘 다녀오세요. 평소와 같은 배웅이었지만 영자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영자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화장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니 생각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영자는 걸어서 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나서는 길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영자 고객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중개업소 사장은 50대 중반의 친절한 남자였습니다. 영자에게 차를 대접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9월동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으시다고요? 몇 평형이신가요? 34평형입니다. 15년 된 아파트고요. 아, 그럼 현재 시세로는 4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건 현장을 봐야겠지만 영자는 놀랐습니다. 15년 전에 2억 8천만 원에 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니요.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즘 그 단지가 인기가 좋아서 한 달 안에 계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급하게 처분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현장 확인하고 바로 매물 등록하겠습니다. 영자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적금과 예금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4억 5천만 원의 아파트 매매 대금과 기존 저축을 합치면 실버타운 입주에 충분한 돈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돈을 한꺼번에 찾으시는 건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이나 사기는 아니죠? 은행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개인적인 용도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가족분들과 상의는 해보셨나요? 영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돈이니까요. 집에 돌아오니 오후 2시였습니다. 평소라면 저녁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7년 전 준호가 쓴 차용증이었습니다. 일금 1억 원정을 대여받았으며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습니다.
차용인 김준호. 영자는 이 차용증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이 어려우니까 기다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변호사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법무법인의 번호를 찾아 전화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 관련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내일 오전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영자는 스케줄을 정리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변호사 상담, 오후 2시에 실버타운 견학.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영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도현이 숙제를 봐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며칠 후면 끝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 조금 피곤할 뿐이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준호의 말이 진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지의 전화 통화를 들은 후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결심했다. 아파트를 팔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로 했다. 더 이상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가 결정하고 싶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 바다 위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사흘 후 목요일 오후 영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어서 영자 자신도 놀랐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거래하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나 계약금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 후면 잔금 정산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날 예정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영자는 계약서를 가방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4억 5천만 원. 이 돈이면 여수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제 다녀온 견학에서 마음에 드는 방도 정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2층 침실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윤지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영자는 가방을 방에 넣으려 했지만 윤지가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윤지의 표정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은행에서? 네,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 상담 문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대출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은행 서류 확인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연락이 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가 왔어요. 매매 관련 서류 때문에 세대주 변경 확인차 연락했다고. 윤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설마 아파트를 파신 건 아니죠? 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팔았다. 뭐라고요? 윤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그 아파트는 저희가 살 곳인데. 내가 살 곳? 그 아파트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내가 처분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저희가 거기서 살 거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윤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약속? 나도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자의 말에는 깊은 서운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윤지는 영자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기분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사과드릴게요. 기분 상하게 한 일? 영자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윤지야, 내가 미영이한테 한 말 다 들었다. 순간 윤지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했고 스트레스라고도 했지.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들켰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는 말. 그게 내 진심 아니었니?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제발 생각 바꿔주세요. 윤지는 무릎을 꿇고 영자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한 말은 다 취소할게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너는 내 진심을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나도 내 결정을 했어. 이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퇴근한 것입니다. 거실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 그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윤지는 왜 울고 있고? 여보, 어머니가 9월동 아파트를 파셨어. 준호는 잠깐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를 팔았다고?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벌써 계약까지 끝났어. 준호는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 아파트는 우리가 나중에 살 집인데. 준호야, 너도 불편했잖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언제? 윤지가 말했어. 너도 부담스러워한다고. 어머니 앞에서는 말 못하지만 사실은 불편해한다고. 준호는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건 오해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준호야, 이제 그만해. 나도 눈치가 있다. 3년 동안 여기서 살면서 얼마나 조심했는데. 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정말 오해예요. 저는 엄마가 계셔서 좋아요. 집에 오면 든든하고. 든든해? 그럼 왜 윤지 말에 아무 말도 안 했어? 거실에서 TV 보지 말라고 할 때도, 음식 냄새 난다고 할 때도.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하게 넘어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이제 사과해도 소용없어. 결정은 이미 내렸어.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갈게요. 엄마가 아파트에서 계세요. 안 돼. 이미 팔렸어. 한 달 후면 잔금 정산이야. 그럼 계약을 취소하시면 되잖아요. 왜 내가 계약을 취소해야 해? 내 아파트인데. 영자의 말에 준호는 절망했습니다. 그들이 계획했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도 있는데. 너희는 젊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늙었어.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할게요. 윤지가 다시 애원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어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친어머니처럼?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친어머니라면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도현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습니다. 거실의 무거운 분위기를 보고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도현이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와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도현아, 할머니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거야. 이사요? 왜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도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도현이랑 같이 살고 싶어. 하지만 어른들 사정이 있단다. 무슨 사정이에요? 할머니가 나쁜 일 했어요? 아니야, 도현아. 할머니는 나쁜 일 안 했어.
영자는 도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도현이까지 이렇게 하시려고요? 준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할머니도 도현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 필요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 영자는 도현이를 놓고 일어섰습니다.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이미 실버타운도 예약했어. 다음 주에 입주할 거야. 실버타운요? 준호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수의 바다가 보이는 곳이야.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엄마, 혼자서 어떻게 살아요? 몸이라도 아프시면.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영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가족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혼자가 된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냈습니다. 내일은 변호사와 만나서 법적 절차에 대해 상담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준호가 빌려간 1억 원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가족들이 무언가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이사 전날 영자는 마지막으로 가족을 위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갈비찜, 윤지가 한때 맛있다고 했던 나물무침, 그리고 도현이를 위한 계란말이까지. 이 집에서 함께 먹는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모든 요리에 애정을 담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반찬이 왜 이렇게 많아요? 도현이가 차려진 상을 보며 신기해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많은 반찬들이 식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해봤어. 영자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런 풍경도 추억이 될 테니까요. 준호와 윤지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젯밤 밤새 얘기를 나눈 듯 두 사람 모두 붓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윤지는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윤지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영자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먹자. 마지막인데.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평소라면 도현이의 제잘거림으로 시끌벅적했을 저녁 시간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영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만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가 해준 계란말이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정말 가세요? 도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도현아. 할머니가 새로운 집으로 가야 해. 왜요? 여기가 좋은데. 할머니도 좋다고 하셨잖아요. 영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수한 아이에게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졌어. 도현이도 할머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정말요? 약속해요. 약속해. 영자는 도현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호야. 아니,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비겁하게 굴었어요. 윤지도 남편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영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지만 이미 마음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이제 늦었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엄마, 제발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필요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아이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안 계시면 어떡해요? 너는 이제 어른이야.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잖니. 그래도 엄마는 엄마예요. 세상에 엄마는 하나뿐인데.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43세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윤지를 더 잘 타일렀어야 했는데 그냥 넘어간 게 잘못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윤지도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희생? 영자가 반문했습니다. 나는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어머니. 하지만 너희에게는 부담이었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 영자의 말에 윤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어머니가 없으면 이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런 말 이제 해서 뭐해. 이미 다 정해졌어.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슬픈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가지 마세요. 도현이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없으면 누가 맛있는 밥 해줘요? 누가 숙제 봐줘요? 엄마가 해주실 거야. 엄마는 일 때문에 바빠요. 할머니만 저를 잘 봐줘요. 도현이의 말에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할머니가 가는 곳에 바다가 있어. 방학 때 놀러와서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자. 싫어요. 여기서 같이 살고 싶어요. 도현이가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에 영자의 마음은 더욱 흔들렸습니다. 엄마, 도현이가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가시려고요? 준호가 절박하게 물었습니다. 도현이는 정말 어머니가 필요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영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족들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윤지의 그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가주셨으면 좋겠어. 그 말이 진심이었을 텐데 지금의 눈물과 사과가 진심일까요? 안 돼. 이미 결정했어. 영자는 다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머니가 없으면 더 편할 거야. 윤지도 스트레스 안 받고 준호도 눈치 안 보고.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3년 동안 나는 뭐였어? 불편한 짐이었잖아. 영자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에요.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윤지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공용 공간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는 가족이 아니었나?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다 식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정성껏 준비한 마지막 식사는 이렇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떠날 거야. 영자가 일어서려 하자 도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제가 잘할게요. 말도 잘 들을게요. 영자는 도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따뜻한 체온을 언제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도현아, 할머니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다. 공부도 잘하고 착하기도 하고. 그럼 여기서 같이 살아요. 할머니도 그러고 싶어. 하지만 이젠 각자 자리에서 살아야 해. 영자는 도현이를 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녀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일이면 정말로 이 모든 것과 작별해야 합니다. 이사 당일 아침 영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삿짐 센터 차량이 오전 9시에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 몇 벌의 옷까지, 그리고 소중한 서류들 뿐이었습니다. 영자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제 약속한 변호사 사무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입니다. 이영자입니다. 어제 상담받은 차용증권으로 연락드려요. 아, 네. 진행하기로 하셨나요? 네, 바로 시작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내용 증명 발송하고 다음 주부터 법적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자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영자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작별 인사를 나눌 마음이 없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생각해 보세요. 준비 다 했어. 9시에 차 와.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더. 준호야, 너한테 할 말 있어. 영자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은 밤새 울어서 망가져 있었습니다. 1억 원 말이야. 네. 내가 7년 전에 빌려간 돈. 기억하지? 준호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얘기에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건 오늘 변호사한테 맡겼어.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약속했잖니. 사업 자리 잡으면 갚겠다고. 벌써 7년이 지났어. 엄마, 지금 제 상황 아시잖아요. 당장 그 돈을 어떻게. 그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나는 채권자고 너는 채무자야. 엄마, 가족끼리 이럴 수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 영자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했어야지. 이제는 약속을 지켜라. 엄마, 정말 이러시려고요? 저는 엄마 아들인데. 아들이라서 더 실망스러워. 아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준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애매하게 넘어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때 윤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법적 처리는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잘못했지만. 너무해? 영자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나한테 한 말이 더 너무했어. 나가주셨으면 좋겠다고 했잖아. 윤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정말.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내 결정은 확고해. 영자는 가방에서 차용증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 써 있어. 일금 1억 원정을 대여받았으며 사업이 안정되는 대로 이자와 함께 상환하겠습니다. 준호, 내 글씨 맞지? 준호는 차용증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쓴 글씨였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요? 아이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엄마.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는 7년 동안 충분히 줬어. 이제는 약속을 지킬 때야. 영자는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모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말하더라. 이자까지 계산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1억 5천만 원이요? 윤지가 기겁했습니다. 법정 이자율로 계산한 거야. 정당한 금액이지. 이때 도현이가 학교 가려고 나왔습니다. 거실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아이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오늘 가세요? 영자는 도현이를 보자 잠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도현아. 할머니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 거야. 할머니. 도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착하게 자라라, 도현아. 할머니가 멀리서 지켜볼게.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도현이는 눈물을 흘리며 학교로 갔습니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9시 정각 이삿짐 센터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사 나가시는 분이세요? 짐이 별로 없네요. 네, 많지 않아요. 영자는 준비해둔 가방 몇 개를 건넸습니다. 기사들은 금세 짐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럼 출발할까요? 네. 영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곳과 이제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준호가 마지막으로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변호사 연락 오면 잘 처리해. 엄마. 하지만 영자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여수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하자 뒤에서 준호와 윤지가 따라오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뒤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이제 모자는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법이 그들 사이에 새로운 규칙이 될 것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인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바다를 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여수의 새로운 바다를 향해서 말입니다. 여수 해밀 실버타운 3개월 후 영자는 오전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떠오르는 해가 온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영자는 매일 아침 이 광경을 보면서도 늘 감탄했습니다. 인천에서 보던 바다와는 또 다른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먹을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 그리고 김치 몇 조각.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자신이 먹고 싶은 것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영자는 작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지난달 심은 국화들이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가꾼 꽃을 보는 기쁨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영자 씨,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웃집에 사는 박수님 씨가 인사했습니다. 72살의 그녀는 영자가 이곳에 와서 가장 먼저 친해진 사람이었습니다. 수님 씨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산책 가실까요? 좋지요. 요즘 바다가 참 예뻐요. 두 사람은 실버타운 뒤편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걷는 길은 언제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잘 오신 것 같아요. 처음 왔을 때보다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수님 씨의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온 후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기 와서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보고 싶으시죠? 영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자 도연이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손자는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제는 각자 자리에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후에는 실버타운 문화센터에서 신앙송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를 다시 읽는 시간이 영자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별해는 밤을 읽어볼까요? 강사의 제안에 참가자들이 시집을 펼쳤습니다. 영자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시를 읽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를 읽으며 영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는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도현이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 100점 맞았어요.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도현이 정말 대단하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건강하게 잘 지내거라. 준호에게서도 가끔 전화가 왔지만 영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는 별개로 약속은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실버타운 로비에서 영자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준호와 윤지 그리고 도현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현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자는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 면회라도 할 수 있잖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3개월 만에 본 아들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합시다. 영자는 그들을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깔끔한 방을 보며 윤지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말 좋네요. 그래, 마음에 들어. 영자는 차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행복해요? 도현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도현아. 할머니 여기서 행복해. 그럼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도현이의 순수한 말에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다시 돌아와 주세요. 준호가 간청했습니다. 집이 너무 썰렁해요. 엄마 없으니까 정말 집 같지 않아요. 그리고 도현이도 할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윤지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엄마, 저희가 정말 달라졌어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요. 달라졌다고? 뭐가 달라졌니? 영자가 물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어요. 가족이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윤지의 말에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마운 말이지만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엄마. 하지만 도현이는 언제든 올 수 있어. 여기서 바다도 보고 할머니랑 맛있는 것도 먹자. 영자는 도현이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방학 때 올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다릴지 몰라. 도현이는 기뻐하며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준호와 윤지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윤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이 일이면 괜찮아. 하지만 다른 건 사양할게. 영자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수님 씨가 옆에 왔습니다. 가족분들이 다녀가셨네요. 내 손자를 보니 반가웠어요. 다시 같이 살 생각은 없으세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가족이 되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제 내 자리를 찾았어요. 여기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영자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다녀갔다. 도현이를 보니 정말 반가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지 않을 것이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기 때문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놓아주는 것이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희생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떠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을까요? 이 작은 공간이 여러분에게 쉼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다시 만나요.